안녕하세요. 빈세 영상입니다.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건에 대해 검찰이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위법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하는데요. 목포시로부터 보안 자료를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공소한 사실 첫 번째를 구성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조카 C씨의 명의를 빌려 이와 같이 토지 세 필지, 건물 두 채를 매수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 사실도 있습니다. 손혜원 씨가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도 모두 손혜원 씨가 결정을 했고요. 네, 손 의원은 문화 보호 차원이다. 그리고 지역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일단 검찰로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14채나 구입을 했는데 21채 구입했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투기냐, 예. 투자냐 그런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제 그거였는데 손혜원은 완전 부정을 했죠. 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도지재생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입수를 해서 그거 관련해서 마구잡이로 그 도시재생 사업 지구 내에 건물을 21채를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지인 아니면 뭐 조카 명의 또 남편의 어떤 재단 명의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건 전체에 보면 이제 투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카 명의로 구입한 것 자체가 과연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뭐 진짜 증여한 거냐. 근데 손혜원은 계속 자기는 증여를 했다고 그래요. 네. 조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예. 목포에 와서 살아라 하면서 앞으로 삶을 위해서 자기가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뭐 헌신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뭐 특히 조카에게 구입해준 그런 집 자체가 뭐 예. 일부는 물론 뭐 증여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제 창성장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게스트하우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뭐 증여가 아니다. 이제 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전혀 검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검찰의 공소장 내용대로만 한다면 손혜원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 거짓이다 이렇게 예.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재판을 통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검찰은 지금 부패방지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네, 거죠. 네, 네, 예.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5개월 만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황당하죠. 그러나 앞으로 좀 나가는 것 같으니까 또 다행이죠. 다음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황당한 부분은 알겠는데 이제 해명하실 테니까 앞으로 나가고 다행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다행이란 부분은 그동안 SBS를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이제 야당과 함께 저를 압박한 것은 문화재청을 압박해서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서 투기를 했다고 한 그랬죠. 것이죠. 처음에 의혹은 그거였죠. 그러나 예. 네네 모두가 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가 문화재청과 전혀 연관이 없었고 혐의가 없다고 밝혔죠. 네.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제가 너무 이상해서 문화재청 얘기를 한마디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문화재청 관련 질문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그 검사께서 뭐 민망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기는. 참 어이없는 게 이 5개월 동안에 그 뭐 문제의 발단이었던 그 문화재청 관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니 인사청탁이니 유물 구입 강연이 하는 것들도 뭐 아무 의혹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에서 해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 부분은 이제 검찰이 해소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후련하죠. 예. 네네. 근데 이제 검찰이 그 기소한 대목을 이제 황당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 검찰 기소의 핵심은 제가 이제 검찰
기자회견도 봤는데 보니까 목포시로부터 요약을 하자면 목포시로부터 보완 문서를 받아서 그걸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이게 요지예요. 그 과정에서 조카 명의로 그러니까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다. 이건데 우선 제가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보완 문서라는 거를 보시고 부동산을 구매하셨어요? 이 날짜가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날짜가 그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제가 있습니다. 광주의 5.18 행사를 보고 갔기 때문에 그날은 뭐 정확하게 모두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시청을 가서 받은 게 아니고 만난 게 아니고 제가 목포를 간다니까 시장께서 담당자들하고 함께 저를 만나러 부도심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카페에서 잠깐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평소에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오면서 A4 용지 2장을 반을 접은 그런 것들을 해온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설명만 듣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2017년 5월 18일인데 여기서 아주 큰 맹점이 있는 것이 제가 제 조카 손소영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보안 문서를 보고 목포에 그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서의 일자는 5월 18일인데 그게 이제 네. 보완 문서냐 아니냐를 우선 떠나서 그 의원님이 목포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은 3월인데 네. 보완 문서를 보고 구매를 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산 게 아니라 그 손소영을 네네, 조카. 통해서 사게 네. 한 거죠. 그 카페.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손소영을 빼고 이번 기소에서 잠깐만요. 다음에 잠깐만 그건 그 대목 넘어가기 전에 네네네. 그러면 이제 문건이 무엇인데 보완 문서라고 하느냐도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A4 2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문건을 일단 그 자리에서 보시긴 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없었는데 우리 네. 보좌관이 이제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드들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그 물건을 다시 프린트를 해서 제가 받았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글씨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데 그 내용을 그걸 보안 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제 목포시에서도 크게 반발했죠. 예. 그리고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그 보안 문서라고 하는 문서를 갖고 외부로 나와서 저에게 전했다면 예. 그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목포시장과 그 시청에 있는 것이죠. 그 시청이 유출한 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죠. 기소당하지는 않았어요. 예. 전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안 문서 또는 비공개 자료 또는 미공개 정보라고 계속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문서를 보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위법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야만 다음이 정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안 문서라고 붙일 내용이 아닌데 보안 문서라고 붙여고 그렇게 해야 혐의가 만들어지니 그렇게 했다고 이제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문건의 내용이? 저는 뭐 지금도 제가 뭐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 그 내용이 이제 도시재생 전반에 관련된 것인데 이 목포가 도시재생을 시작한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목포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예. 이미 국토부와 관련돼서 도시재생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많은 이 팀들도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국토부의 도시재생 일이 계속 진행이 됐고 끝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2차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느 지역이다 뭐 무슨 목원동이냐 뭐 만호동이냐 뭐 해안가나 뭐 이런 얘기들은 흔히 여기서 내용을 국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목포시에서는 이것이 보안 문서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목포시 입장은 목포 MBC를 통해서 저도 듣긴 했는데 이제 그 요지는 재생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과 공유를 해야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설계된 사업인데 이게 무슨 보안 자료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더라고요. 목포시에서는. 네. 예. 공개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취지는 이미. 네네. 거기까지는 그 입장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조카 손소영 씨가
그 목포에 가서 살라고 이제 의원님이 얘기를 하면서 증여를 하고 부동산을 사게 된 것이 2017년 3월인데 검찰의 문건은 5월 18일이다. 그러니까 이 문건을 보고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검찰에서는 제가 그 보안 문건을 보기 전에 부동산을 손소형으로 하여금 사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네. 제가 보안 문서를 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사람들에게 그 사게 했다라는 얘기를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손소형이 빠진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저도 그 대목이 좀 궁금했었는데 조카 두 분에게 증여를 하셨어요. 한 분은 그렇죠. 조카 손소영 씨고 또 한 분은 조카 손장훈 씨인데 네네. 조카 손소영 씨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카페를 구입해서 거기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카 손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창성장, 창성장이죠. 예, 이제 네. 이름 많이 알려진 창성장을 매입하게 됐는데 조카 손소영 씨는 증여고 조카 손장훈 씨는 차명이라고 검찰이 판단했거든요. 증여를 손장훈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셨습니까? 냈죠. 제가 그쪽에 돈이 없어서 증여세를 별도로 또 줘서 냈죠. 그러면 당연히.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냈는데 그걸 차명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제가 운영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운영에? 네. 운영에는 카페도 관여하시지 않으셨나요? 손소영 더 씨? 심하게 했죠. 더 심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젊은 청년들을 내려가서 거기 목포 가서 살라고 했을 때는 돈도 증여를 하고 그리고 또 대여도 또 했죠. 집수리 비용이 없으니까. 네. 이 대여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다 우리하고 정리를 해서 차용증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가 그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집과 그 비즈니스 모델은 있었지만 이제 하나씩 좀 참견을 하면서 커피도 볶아라, 뭐 전시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창성장은 3명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거기에 관여를 그 엄마한테 넘기기 전까지 제가 운영 때문에 좀 많은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검찰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제가 운영에 관여했다면 돈 관계를 관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을 가져갔다든가. 그렇죠. 근데 그 수입은 온전하게 최모 씨라는 대표가 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제가 이 창성장에 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세탁은 잘 되고 있느냐, 뭐 어디 뭐 방수되는 건 잘 되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카톡의 자료들이 거기 지배인한테 했던 내용들이 이제 제가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차명이라고 하는 게. 조카 손소영 씨와 조카 손장원 씨에게 그 증여하고 증여세를 낸 형태는 똑같은데 검찰이 조카 손장원 씨의 경우만 차명으로 본 근거는 5월 18일이죠. 그 5월 18일 이후에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 혐의를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하나는 차명으로 판단을 했고 그 근거를 운영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운영은 조카 손소영 씨 증여라고 검찰이 증여라고 판단한 조카 손소영 씨 카페에도 했다. 이거는 카톡을 통해서 원격 조정. 카톡을 통해서 원격으로 네. 그 내용이 뭐 잘 예를 들어서 뭐 되고 있냐, 뭐 커피를 팔아라든지 뭐 이렇게 운영을 하라든지 이런 그렇죠. 조언을 했는데 그걸 이제 경영 관여라고 봤고 경영 관여했으므로 의원님이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 검찰은. 창성장만. 창성장만 카페는 아니고. 그것도 3분의 1만. 3분의 1만. 다른 주인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뭐 카톡을 통해서 그 창성장 여관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이런 의견을 낸 거 말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익의 일부를 3분의 1을 가져갔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수익 나지도 않았고요. SBS 사태 이전에는 이제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 3명의 이름으로 이 대표가 지금 이제 잉여분에 대해서 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거기에 당연히 엄마가 가서 이제 지배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나마 운영에서도 거의 손을 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뭐 사업 경험이 없던 조카들에 대해서 조언을 했을 뿐인데 그거를
개입으로 받고 실제 운영으로 받고 그래서 네네. 의원님의 소유로 본 것이군요, 이 부동산을. 네네. 그러니까 좀 그게 많이 모자라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억지로 그것을 맞췄다라는 것은 이 부패 방지법이라는 그 또 아주 생소한 법으로 기소를 하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하려면 보완 자료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그런 이제 정도는 가야지만 이제 되는데 그걸로도 기소하는 것은 조금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명으로 자기 재산까지도 불렸다라는 그런 제목이 필요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판단이시고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통상 이런 형태의 범죄에는 지금 보면은 그 보완 문건이라고 문건은 공모와 관련된 문건이거든요, 그죠? 국토부 사업,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란 걸 했고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제 당첨이 되기 위해서 목포시가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건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럼 통상 이런 범죄는 구성이 되려면 그런 공모를 하고 국토부에 중간에 의원님이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국토부로 하여금 목포시가 그 사업이 선정되도록 만들고 요 중간 과정이 있고 그런 다음에 그 부동산을 거기서 사서 이익을 취했다 이런 보통 형태를 취하는데 지금 검찰 기소 내용 중에 그 공모 과정에 의원님이 개입했거나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대목도 있습니까?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무리한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국토부에 계신 이 실무자들과 뭐 거기 관련된 분들의 한 명도 저는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저한테는. 아, 그 대목도 그러니까 이게, 기소 내용이 없다. 예, 게다가 지금 목포 한 곳만 된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도 네 도시가 됐고, 그리고 뭐 또 그 뭐 문화재청 관련 것 이런 것도 또 여러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제가 지역구도 아니고, 제가 목포에 가서 그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뭐 관련 부처에다가 그렇게 뭐 힘을 쓸 만한 그런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럴 뭐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차명으로라도 해서 당신의 이익이라도 도모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 자료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뭐 보완 문건인지 아닌지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이 날 것 같긴 한데 의원님 입장은 잘 알았고요. 혹시 끊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산 넘어서 이제 다시 들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산이 하나 나온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어떡하겠습니까? 또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싸울 일이 또 남았지만 재판에 지시면 전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아, 그럼요. 전 재산 내놓고 이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재판이 오래 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던져야 되는데 제가. 재판에 많은 게 걸렸어요. 의원님이 왜냐하면 하나라도 차명으로 나온다면 내가 제가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네. 정리를 해보자면 손의원 의원 기소권 핵심은 부정부패 방지법에 있어서는 목포시장이 손의원에게 보여줬다는 그 자료가 보완 자료인가 일반 공개 자료인가가 그 문제이고 부동산 실명법에 관해서는 차명거래인가 증여인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손혜원에게 보여줬다는 그 자료에 대해서 당시 목포시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목포시에서는 제가 시장 당시에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3차, 4차 계속 해 나가는데 그래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용역 의뢰해서 용역 결과를 이미 시의원이라든가 또 관계자 전문가들한테 발표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또 두 번째는 공청회까지 해서 주민과 또 그 이해관계인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언론에 전부 공개해서 공청회까지 맞춰가지고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에까지 이 보도자료에서 전부 보도됐던 그런 자료입니다. 오찬 약속을 참 해보려고 했었죠. 근데 오찬은 저쪽에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5월 18일 날 우리 그
강주 민주화항쟁 추념식이 있는 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당선돼서 오셨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셨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 신항에 세월호가 거치돼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를 그 유족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단체로 버스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을 방문하거나 오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내 오거리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간략하게 만나서 우리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요점만 설명하고 그냥 아마도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했었어요. 오히려 다른 여담이 더 많았습니다. 뭐 세월호에 대해서 세월호의 어떤 교훈을 살리기 위한 세월호에 대한 기억하는 공간 파크, 활용 같은 거. 기억하는 그 파크를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등등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커피까지 마시는 시간까지 해서 한 20분 전후 됐겠죠. 시간 별로 안 됐군요.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헤어졌던 것으로. 제가 당시 시장으로서 시장 입장은 국비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우리 시비는 일부 들어갔지만 시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민간 자본, 뭐 개인이 되든 뭐 어떤 법인이 되든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서 상업을 하든 거주를 하든 여기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떤 시정의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목표였지요. 그것이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실은 힘을 결집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민이나 뭐 우리 언론이나 또 이 의회나 관계 공무원이나 또 중앙부처나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다 힘을 합쳐서 이 마라동 유달동 이 선창권 지금 현 단계에 이 재생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손 의원이 보안 자료를 보고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다 판단되십니까? 차명 거래냐 정여이냐 판단은 돈과 관련되어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 의원이 주도해서 배분을 했다고 한다면 차명 거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손 의원의 주장은 중요한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 조언을 해줬을 뿐이고 수익도 최근 들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장훈 씨한테는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셨습니까? 냈죠. 제가 그쪽에 돈이 없어서 증여세를 별도로 또 줘서 냈죠. 그러면 당연히.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냈는데 그걸 차명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제가 운영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운영에? 네. 운영에는 카페도 관여하시지 않으셨나요? 손소영 더 씨? 심하게 했죠. 더 심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젊은 청년들을 내려가서 거기 목포 가서 살라고 했을 때는 돈도 증여를 하고 그리고 또 대여도 또 했죠. 집수리 비용이 없으니까. 네. 이 대여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다 우리하고 정리를 해서 차용 증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가 그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집과 그 비즈니스 모델은 있었지만 이제 하나씩 좀 참견을 하면서 커피도 볶아라, 뭐 전시장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창성장은 3명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거기에 관여를 엄마한테 넘기기 전까지 제가 운영 때문에 좀 많은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검찰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제가 운영에 관여했다면 돈 관계를 관여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익을 가져갔다든가. 그렇죠. 근데 그 수입은 온전하게 최모 씨라는 대표가 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제가 창성장에 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세탁은 잘 되고 있느냐, 뭐 어디 뭐 방수되는 건 잘 되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카톡의 자료들이 거기 지배인한테 했던 내용들이 이제 제가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차명이라고 하는 게 조카 손소영 씨와 조카 손장원 씨에게 그 증여하고 증여세를 낸 형태는 똑같은데 검찰이 조카 손장원 씨의 경우만 차명으로 본 근거는 5월 18일이죠. 5월 18일 이후에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 혐의를 성립시킬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하나는 차명으로 판단을 했고 그 근거를 운영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운영은 조카 손수영 씨 증여라고 검찰이 증여라고 판단한 조카 손수영 씨 카페에도 했다. 이거는 카톡을 통해서 원격 조정. 카톡을 통해서 원격으로 네. 그 내용이 뭐 잘 예를 들어서 뭐 되고 있냐, 커피를 팔아라든지 뭐 이렇게 운영을 하라든지 이런 그렇죠. 조언을 했는데 그걸 이제 경영 관여라고 봤고 경영 관여했으므로 의원님이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 검찰은. 창성장만. 창성장만 카페는 아니고. 그것도 3분의 1만. 3분의 1만. 다른 주인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뭐 카톡을 통해서 그 창성장 여관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이런 의견을 낸 거 말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익의 일부를 3분의 1을 가져갔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수익 나지도 않았고요. SBS 사태 이전에는 이제 좀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 3명의 이름으로 이 대표가 지금 이제 잉여분에 대해서 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거기에 당연히 엄마가 가서 이제 지배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나마 운영에서도 거의 손을 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뭐 사업 경험이 없던 조카들에 대해서 조언을 했을 뿐인데 그거를 개입으로 받고 실질의 운영으로 받고 그래서 네네. 의원님의 소유로 본 것이군요, 이 부동산을. 네네. 그러니까 좀 그게 많이 모자라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억지로 그것을 맞췄다라는 것은 이 부패 방지법이라는 그 또 아주 생소한 법으로 기소를 하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하려면 보완 자료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그런 이제 정도는 가야지만 이제 되는데 그걸로도 기소하는 것은 조금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명으로 자기 재산까지도 불렸다라는 그런 제목이 필요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은 이 또한 억지 기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일부 이재명 지지자분들 가운데 손혜원이나 김재동 같은 이 지사에게 호불호를 표명하지 않는 분들에게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손혜원 의원이 2년 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런 평판을 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안 됐는데 그동안 만났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다라고 느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박준. 누구? 박준. 아닌데요. 누굴까요? 이재명 시장이에요. 저는 한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하고 셀프 디스를 하고 나서 문 대표님이랑 박지원 의원이랑 그 이재명 시장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100개의 디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문 대표님은 12시, 한 하루 24시간 정도에 찼고요. 박지원 의원님 기록에 9시간 만에 100개가 다 찼어요. 박지원 의원님한테 준 디스는 다 이를 갈면서 미워서 죽는 디스였고요. 문 대표님한테는 안타까워 죽는 디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참 놀라게 이재명 시장은 3일을 기다렸는데 100개가 안 차는 거예요. 댓글이 500개가 넘게 달렸는데 100개가 안 차는 거예요. 디스가 다 칭찬이에요. 아주 근데 이 사람들이 글 올린 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성남 사는 사람들과 성남 살지 않는 사람들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성남 사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성남 시민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우리 시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일을 해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비성남에 살던 사람들은 내가 정치판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지만 나는 이제 이재명을 후원하겠다. 목포에서 은퇴하신 교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대전에 사는 중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반응들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은 이게 그 국민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그 만족도와 그 감사한 생각이 있다면 이건 성공한 정치 아닌가. 이 성남 시민의 그 만족도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남 시민이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SNS가 어쩌고 저쩌고 그 디스가 한 90개, 3일 만에 90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나머지 다 칭찬이 한 500개쯤 들어왔고, 근데 그 디스가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SNS 좀 그만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걸 봤어요. 그 자료에서 여기 온 것에서 이 성남 시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그런 게 결국 정치의 그 목표가 아닌가. 정치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공약이나 이 선거를 치르지만은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언론에 손혜원 헐뜯기는 스킵하려고 했는데 기가 차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그 단어 들었던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국민들이 방송을 보면서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법률적인 것도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제 10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씀 자체가 좀 의미 없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 자꾸 이제 말씀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희 국민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만약에 내가 법정 결과까지 나왔을 때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생각했던 그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국민들의 댓글엔 이러한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가져가게 되거나, 그리고 그분은 구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때 와서 기부를 한다는 것이 맞느냐. 예를 들어 도둑질하고 나서 이게 내가 걸렸으니까 이제 이 모든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말씀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을 도둑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맞는 비유입니까? 만약 차명거래이고 부정부패 방지법 위반으로 판결이 난다면 손혜원의 전 재산이 국고로 회수되고 손 의원은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차명으로 판단됐을 때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부정부패 방지법에 대한 양형 기준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지한 대중이 그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 집행도 잘 모르고 한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발언과 비슷하니 현명하다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것이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이상 빈세 영상이었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